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상 초유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도우 여러분들도 조금씩이나마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의 미얀마는 또 큰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폐허로 바뀌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시두가 대발하면 때가 다 된 줄 알아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 등지에서는 또 홍역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해가 바뀌면서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르게 수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 잘 하시고 우리는 덕닦기에 힘쓰면서 오는 때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제님의 일꾼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바르게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태국도의 집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해 줘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방송에서 대순도인들 포도 가실 때 도움이 되시거나 전해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숙지에 두셨다가 포덕하시는데 또 새로 입도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향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전에도 한 3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양의상제님을 비롯한 15신리의 배례를 드릴 때 마지막 네 분의 사자에게는 배라고 안 하고 향남읍이라고 창호를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창호이라는 말의 뜻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창홀은 제사나 혼례 등의 의식에서 순서를 적은 글을 노래 부르듯이 읊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순서를 적은 글을 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홀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창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읽을 독자가 아니라 노래할 창자를 쓰는데요. 그냥 딱딱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곡조를 넣어서 노래하듯이 읊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치성 때나 기도 모실 때 정렬, 취석, 면수, 네, 분양, 배, 이런 등등의 순서를 음률에 맞춰 노래하듯이 읽는 것이 바로 창월입니다. 네, 이게 창월의 뜻이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향남읍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향남읍의 뜻은 단순합니다. 남쪽을 향해서 읍을 하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분은 향납읍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향납읍 아닙니다. 네, 향남읍입니다. 네, 읍이라는 것은 두 손을 모아서 얼굴을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왜 향남읍일까요? 네, 그 이유는 대강전에 모셔진 영대의 방향 때문입니다. 상제님을 비롯해서 대강전 영대에 모셔진 신위의 방향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위 사자는 배례드리는 도인들 기준으로 영도의 왼쪽 벽에 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왼쪽의 방향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서 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남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위 사자가 모셔진 방향이 서쪽이나 동쪽이었다면 향서읍이나 향동읍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대강전 영대 상제님께서는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자가 모셔진 방향이 남쪽이 됩니다. 그럼 왜 상제님을 비롯한 대강전의 영대의 신인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도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서양이 곧 명분이라 사람의 본성은 어두운 곳을 등지고 밝은 곳을 향하느니 이것이 곧 배서향동이라 서양 사람을 믿는 자는 이롭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네, 서쪽은 명부라고 하셨습니다. 명부는 어두울 명자 명부입니다. 명부사자 할 때 그 명부입니다. 서양은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명부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곳을 등지고 밝은 동쪽을 향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도주님께서는 영대의 방향을 배서향동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 대강전을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가 대강전이고 우리가 절을 하는 쪽이 서쪽이 됩니다.
대강전 넓은 마당 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사위사자는 이 밑쪽, 즉 남쪽에 위치해 계십니다. 그래서 향남읍이란 말은 이 대강전에서 절을 했을 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방면 회실에서 배례를 올릴 때, 그리고 각 도가에서 배례를 드릴 때도 어떤 방향에서 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대강전에서 배례를 드리듯이 똑같이 사위사자에게는 향납읍이라고 하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남읍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후천 5만 년 유일무이한 진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 대강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대순에 있을 때도 똑같이 향남읍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표는 대순의 영대봉안도입니다. 네, 여기에도 향남읍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대순의 도장 영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왼쪽에 보신 건 중곡도장, 오른쪽은 여주도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자, 이 건물이 영대 건물입니다. 영대의 방향이 정북은 아니지만 북쪽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대를 향해서 배례를 하면 그 방향도 북쪽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다가 이 사자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왼쪽으로 향하면은 이쪽은 무슨 쪽이죠? 네,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중곡도장 영대를 기준으로 배례를 한다면은 향남읍이 아니라 향서읍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향남읍이라고 합니다. 네, 대순에서도 향남읍의 설명은 영대 남쪽을 향해서 읍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쪽이 아니죠. 네, 오른쪽 사진은 여주도장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영대인데 영대의 위치가 북동쪽을 등지고 있고 그러면은 배를 향하는 방향도 북동쪽으로 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위사자에게 배를 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 되죠? 네, 북서쪽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창호를 해야 됩니까? 네, 향북서읍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네, 향남읍이라고 합니다. 본부 도장이라고 하는 두 도장이 모두 향남읍과 맞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는 포천 도장이고 역시 향남읍이 맞지 않습니다. 속초 도장은 우연히 그 방향이 맞긴 했습니다만 속초는 수련 도장이지 본부가 아닙니다. 네, 도주님께서는 나의 말이 너희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남음이란 말도 우리를 위한 비결이고 그 비결은 앞으로 대강식이 이루어지는 이 대강전만이 후천 5만 년의 유일무이한 진리의 성전임을 알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진리는 여합부절입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례를 드리면서 매일 듣는 이 향남읍이란 말, 이 말 한마디에도 상제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향남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대순에 계시는 우리 형제분들을 포독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시기도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